그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무대에 섰습니다. 오직 바닥을 닦는 일만 하던 그녀가 수백 명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된 이유,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한 VIP가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보인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서울 마포구 한강변에 자리 잡은 송월호텔 국제 친환경 비즈니스 포럼이 열리기 이틀 전, 호텔 연회장은 유난히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정순 어르신, 오늘 날씨 좋죠? 투명한 유리창 너머 아침 햇살이 부서지던 그 순간 20대 신입 직원 지윤이 바닥을 닦던 이정순 여사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정순은 빗자루를 잠시 멈추고 웃었다. 응, 이럴 땐 먼지가 잘 보이니 청소하기 딱 좋지. 그녀의 미소는 잔잔했고 손엔 여전히 다른 마포가 들려 있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행사장을 닦고 또 닦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의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평범하지 않았다. 지윤이 목소리를 낮췄다. 어르신, 오늘 포럼 대박이라던데요. 미국에서 세계적인 투자사 대표도 온대요. 회장님이 직접 참석한다는 소문까지. 정순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큰 행사는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했다. 그녀의 일은 늘 그랬다.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 조용히 시작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는 이름 없는 존재. 어디가 어질러졌나 볼까. 정순이 복도 끝 유리문을 닦으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멀리서 번쩍이는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류태성 연예팀장, 검은 정장, 매끈한 넥타이, 언제나 시계 아래로 굳게 접힌 팔짱. 지윤 씨, 아직도 저기 정리 안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윤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곧 마무리할게요. 팀장님, 시간 개념 좀 가지세요. 오늘 실수하면 다신 이 업계에서 보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정순에게로 옮겨졌다. 어르신, 아직도 바닥 닦고 계세요? VIP가 이걸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당장 치워주세요. 이런 장면은 절대 보여선 안 됩니다. 서류철 하나를 툭 바닥에 던지며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일하면 정말 피곤해. 말을 남긴 채 그는 무대 쪽으로 사라졌다. 정순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낮췄고 옆에서 지윤이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런 일 이제 익숙하죠.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그 순간 호텔 로비를 가로지르며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팀장님, 큰일입니다. 한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통역사님이 갑자기 못 온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류태성 팀장의 눈이 커졌고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순은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단 한 장의 이력서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누군가는 낡은 신발 속에 숨겨진 과거를 읽는다. 그날 아무도 관심 없던 한 여인의 제안은 처음엔 조롱으로, 그 다음엔 침묵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놀라움으로 바뀌게 된다. 류태준 팀장의 얼굴은 순간 굳어 있었다. 다급히 달려온 김 대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엔 통역사, 교통사고로 행사 불참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몇 시인데. 류태성은 입을 앙다물고 이를 갈았다. 행사 시작까지 25분밖에 안 남았어. 지금 통역사를 대체하라고? 이게 무슨 미친 상황이야. 그는 분노로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너, 김대리, 이 행사 망하면 내가 책임져. 알아들었어? 김대리는 고개를 숙이고 연신 죄송합니다만 반복했다. 행사장 안에는 무겁고 끈적한 공기가 내려앉았다. 누구 하나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조명 테스팅이 반복되는 무대 앞에서 스태프들은 마치 얼어붙은 마네킹 같았다. 그때였다. 무대 뒤편, 조용히 창문 근처를 닦고 있던 이정순 여사가 천천히 빗자루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느리게 류태준에게 다가갔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통역을 해볼까요? 말끝은 조심스러웠고 한참을 침묵하던 현장은 그 한마디에 고요가 깨졌다. 정의의 말에 류태성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지금 무슨 농담하시는 겁니까? 청소하던 분이 무슨 통역이요? 정신 사납게 하지 마세요.
그의 말투는 차가웠고 말끝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다. 주변의 몇몇 직원들도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지유는 놀란 눈으로 정순을 바라봤지만 정순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한 사람처럼. 젊었을 때 미국에서 몇 년 살았고요. 그때 현장 통역도 잠깐 했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류태준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기업의 회장이 직접 오고 해외 투자자도 오는 공식 행사예요. 통역사 한 명 잘못 서면 기업 이미지, 아니 호텔 이미지까지 박살나는 거 몰라요? 정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다. 그래서 더 나서고 싶은 겁니다. 망치지 않게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리만큼 행사장의 한복판에 울려 퍼졌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잖아요. 제가 틀려도 팀장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아무도 비난하지 않겠죠. 정수는 마지막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그 어디쯤을 바라보는 듯했다. 류 팀장님, 선택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잠시 후 류태성의 입술이 단단히 굳어졌다가 풀어졌다. 좋습니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시켰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정수는 조용히 웃었다. 걱정 마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 말이었거든요. 지유는 뛰어가 호텔 복장실에서 정장 유니폼을 빌려왔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은 정수는 긴 흰 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고 무대 아래에 섰다. 세월의 흔적은 그녀의 손등과 목선에 또렷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정말 저 분이 통역을? 속삭임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아까까지 대걸레질 하던 분 아니었어? 미쳤어. 이거 사고 나면 우리 호텔도 끝장이야. 무대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마이크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연설을 위해 VIP 연사, 글로벌 오리엔트사의 CEO 리처드 페리 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조명이 빛을 쏘았고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Ladies and gentlemen. 그 순간 이정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또렷한 발음으로 입을 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낡은 걸레 대신 마이크를, 고개 숙인 뒷모습 대신 환한 조명을 마주하게 된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바닥만 보며 살아온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쥐었다. 그날 사람들은 한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들의 편견이 얼마나 얕고 가벼웠는지 깨닫게 된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정순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던 깊은 발성. 그녀는 오히려 오랜 시간 기다려온 무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였다. 조명 아래 리처드 페리 CEO의 입이 움직일 때마다 정순의 통역은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모두가 숨죽인 채 그녀의 입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만 리처드의 연설이 세상에 전해졌다. 오늘 이 포럼은 단지 비즈니스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지구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모였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청중의 가슴에 곧게 꽂혔다. 그녀는 대사를 외운 것도 원고를 훑은 것도 아니었다. 말 하나, 숨 하나, 표현 하나. 그녀는 리처드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청소부로 보지 않았다. 무대 아래에서는 속삭임이 오갔다. 와, 발음 완전 원어민 수준인데 저분 진짜 통역사 아니야? 누가 데려온 거야? 왜 아무도 몰랐지? 하지만 정수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무대 위 오직 리처드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들이 그녀를 과거로 데려가고 있었다. 회상 과거 미국 1988년 뉴저지 북부의 한 고급 주택가. 한겨울 눈이 소복이 쌓인 아침이었다. 정수는 20대 후반 통역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유학생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등록금은 턱없이 비쌌고 영어 실력은 책으로 배운 것과 달랐다. 그녀는 낮에는 가정부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버텼다. 그녀가 일하던 집에는 다정한 주인과
그리고 한 명의 아이가 있었다. 리처드. 당시 7살이었던 그는 낯가림이 심하지만 눈이 반짝이는 아이였다. 처음엔 경계하던 아이도 정의가 읽어주는 동화책과 발음, 교정 게임에 웃음을 터뜨리며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다. 선생님, 제 이름 한 번만 더 영어로 불러주세요. Of course, Richard. 와, 멋지다. 작은 방, 얇은 이불, 좁은 책상.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통역사 자격시험 책을 읽었다. 이 순간을 넘기면 나는 반드시 무대에 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뒤바뀌었다. 리처드를 지킨 밤. 그날 저녁 정희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 중이었다. 리처드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 순간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철컥. 정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아이는 조용히 방으로 보내고 주방에서 무거운 주물 냄비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 낯선 두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뭐야? 가정부뿐이잖아. 애는 어디 갔냐? 정수는 그들을 막아섰다. 하지만 남자 한 명이 그녀를 밀쳤고 정수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고통의 숨이 멎는 순간 그녀는 프라이팬을 휘둘렀다. 정확히 침입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러나 다른 남자가 그녀의 허리를 걷어찼고 정수는 두 번째로 바닥에 쓰러졌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눈앞이 하얘졌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다. Leave now. Police is coming.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우리만치 명확하고 강력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이웃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도둑들은 결국 달아났고 정수는 리처드의 방문을 열었다. 작은 아이는 이불을 꼭 쥔 채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리처드. 이제 정말 괜찮아. 다시 현재 무대 위. 정순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이후 몸이 회복되지 않았고 미국 생활도 중단됐다. 그리고 통역사의 꿈도.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있다. From fear to hope. We are here today to begin again.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마무리하며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정중석의 어딘가에서 리처드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눈엔 분명히 어딘가 아직은 따뜻함이 비치고 있었다. 어떤 기억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어떤 이름은 생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지워진 줄 알았던 이름, 묻은 줄 알았던 얼굴, 그날 무대 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정순의 목소리가 잦아들며 연설이 끝나자 순간적으로 무대 위에 정적이 흘렀다. 마치 모두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리처드 페리 CEO는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마이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무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무대 옆에 서 있는 통역사를 응시하고 있었다. 정순. 그녀는 고개를 낮추고 있었지만 몸을 타고 흐는 긴장감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리처드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서서히 일렁이고 있었다. 기시감과 따뜻함,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어떤 장면. 이상하다.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그는 천천히 정순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 어깨선, 고개를 끄덕일 때의 습관적인 움직임까지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리고 그녀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을 때 그의 눈이 크게 떨렸다. 작은 흉터, 어릴 적 자신을 지켜주려다 부엌에서 넘어졌던 그 여성. 그녀의 이마에도 저런 흉터가 있었던 걸 기억했다. 그 기억은 희미하지만 또렷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 밤 그녀가 자신을 감싸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던 한마디는 여전히 귀에 맴돌았다. 괜찮아. 널 절대 다치게 두지 않아. 그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목에 걸린 펜던트에 자연스럽게 손이 갔다. 작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펜던트. 세월이 흐르며 변색됐지만 그 형태만큼은 너무도 또렷했다. 병원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건넨 작고 조용한 선물. 이건 널 지켜줄 행운의 증표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펜던트를 그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그 이후 그녀는 사라졌다. 그의 삶에서, 기억 속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하지만 이제 그 펜던트를 준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리처드는 손에 든 연설 원고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들었다. Thank you to all the guests and especially to the president and the organizing team.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But there's one more person I need to thank today. 순간 호텔 연회장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다. 어린 시절 제 삶에는 또 다른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장 힘들고 두려웠던 순간 자신의 몸을 던져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석에서 조용한 숨소리들이 이어졌고 정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분은 무장한 강도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셨고 그 대가로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분은 제 인생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연락도 흔적도 없이. 정순의 손끝이 떨렸다. 마이크 옆에 의자에 손을 얹은 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설마 아니야. 설마 그 아이가. 그때 리처드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살며시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목걸이는 그분이 주신 겁니다. 행운의 증표라고 하셨죠. 그날 이후 저는 이걸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오늘 그분을 이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순간 정순의 심장은 내려앉았다. 그녀는 리처드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그 아이, 자신이 온몸으로 지켰던 그 작은 아이, 금발머리에 파란 눈, 동화책을 좋아하던 소년, 그 아이가 지금 이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리처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단상을 내려와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눈물만이 두 눈에 맺혀 있었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섰다. Do you remember me?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리처드는 그녀를 꼭 안았다. 무대 위 모든 조명이 두 사람을 향해 집중되었고 그 장면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고 수십 년을 가로지른 기억과 감사가 그 포옹 안에 녹아들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재회를 방해하지 않았다. 어떤 이별은 말이 없었다. 어떤 작별은 이유조차 들려주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그 마음은 한 구석에서 썩지 않고 살아 있었다. 그날 포기했던 꿈과 닫아두었던 감정이 무대 위에서 다시 눈을 떴다. 리처드의 팔에 안긴 정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품에 안긴 자신이 어린아이 같았다. 몇십 년 전 그녀가 가슴으로 안아 보호했던 그 아이, 이제는 세계적인 CEO가 되어 자신을 가만히 끌어안고 있었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흘러내린 감정은 멈추지 않았고 두 사람의 눈가에는 오래 묻어있던 시간의 무게가 드리워졌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호텔 연회장은 그대로 멈춰진 한 폭의 정지화면 같았다. 누군가는 눈을 비비며 이 장면이 꿈이 아닌지 확인했고 누군가는 이미 울고 있었다. 정희는 마침내 그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떼어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리처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컸구나. 그의 얼굴에 퍼진 웃음은 오랜 시간 찾고 있던 안식 같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순간을 상상했어요. 언젠가 꼭 당신에게 다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리처드는 조용히 웃었다. 그날 이후 당신은 제 마음속 영웅이었어요. 제가 두려움 없이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당신 덕분이에요. 그의 말이 끝나자 정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무대 뒤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온 인물이 있었다. 류태성 팀장. 그는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정순 앞에서 멈춰섰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날카로움도 위엄도 없었다. 이정순 선생님. 처음으로 청소부가 아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류태성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방금 전까지 전 선생님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걸레 들고 다니는 분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이 행사는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든 채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제야 정희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모든 걸 용서한 것도 모든 걸 내려놓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밀쳐냈던 세상에게 이제는 당당히 인사하는 미소였다. 그 뒤를 이어 지윤과 정우가 달려왔다. 눈이 빨개진 두 사람은 정순의 손을 꼭 붙잡았다. 할머니 아니, 선생님, 정말 너무 멋지셨어요. 지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정우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난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야. 그저 오늘 나에게도 말할 기회가 온 것뿐이지. 그 말은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꽂혔다. 그 순간 단상 아래에서 백화점 회장과 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장은 정순 앞에 와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정말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통역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사장은 이어 말했다. 이정순 선생님 덕분에 이 자리는 평범한 비즈니스 행사가 아닌 기억에 남을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감사를 표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해준 적 없는 존중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류태성 팀장에게로 이어졌다. 회장이 류 팀장을 향해 말했다. 류 팀장, 이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 행사에 모셔온 것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순간 류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다시 한번 정수를 바라봤다. 정말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몇 직원들, 고지어 관객석, 그리고 연단 위에 선 사람들까지 기립 박수. 정수는 무대 중앙에 선 채 그 모든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그 손은 이제 작은 아이의 손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의 손이었다. 모든 박수가 끝났다고 해서 무대가 끝나는 건 아니다. 어떤 무대는 이제 시작이고 어떤 인생은 오래 기다린 끝에 진짜 장면을 연다. 그날 모든 시선이 그녀의 과거를 향해 있었다면 이제 모든 기대는 그녀의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기립박수가 잦아들 무렵 무대 위에서 리처드는 조용히 정순의 손을 놓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대 아래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이어졌지만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 리처드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하게 말을 꺼냈다. 제가 어릴 때 이정순 선생님은 제게 단지 생명을 구해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분이었죠.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모든 사람이 다시 숨을 멈췄다. 그때 저는 어린아이였고 그저 사랑받고 싶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리처드는 정순을 향해 다시 걸어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저와 함께 다시 무대에 올라주실 수 있을까요? 정순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마음은 먼저 알아챘지만 머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듯했다. 리처드는 덧붙였다. 통역사로요. 저희 회사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전 세계를 돌며 함께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사장에 또다시 정적이 흘렀다. 이제는 모두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 한가운데에서 오래된 감정이 다시 꿈틀거렸다.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꿈을 꿔도 되는 걸까?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얼굴들. 죽은 남편, 병상에서 미안하다고 말했던 아버지, 동생의 학비를 대신 내며 속으로 울었던 자신, 그리고 어린 리처드를 가슴에 품고 괜찮아라고 속삭이던 그 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영광입니다. 그 짧은 대답은 행사장 전체에 무언의 전율을 일으켰다. 어떤 박수도 어떤 연설도 그 한마디의 울림을 넘을 수 없었다. 지윤이 눈가를 닦으며 웃었고 정우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양손을 맞잡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고 류태준 팀장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 평생 청소부로 살아온 한 여인이 이제는 국제무대의 통역사로 다시 서는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호텔 로비는 술렁이는 기자들과 카메라들로 가득했다.
정수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다. 지윤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정수는 작게 웃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나를 데리고 떠나는 거야. 정우는 작게 물었다. 그럼 우리 다시는 못 보는 건가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난 이제야 내 이름을 되찾았는걸. 그 말에 지윤과 정우는 웃었다. 그 웃음은 부러움도 미안함도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었다. 며칠 뒤 신문에는 호텔 청소부의 감동 실화라는 제목으로 정의의 이야기가 크게 실렸다. 누군가는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사회적 편견의 경종이라 말했다. 하지만 정수는 조용히 짐을 쌌고 리처드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걸려있는 작은 펜던트를 가만히 쥐어보았다. 그것은 이제 리처드가 목에 건 것과 같은 네잎클로버 목걸이였다. 리처드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선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겠지.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두 번째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흐르지만 기회는 늘 공평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5번을 넘어도 다시 일어나지만 누군가는 단 한 번의 추락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기회와 함께 과거를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정수는 도쿄 안에다 공항의 유리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공항이라는 장소는 언제나 그녀에게 출발이자 이별이었다. 젊은 시절 미국으로 떠날 때도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늘 공항에 혼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옆에는 리처드가 있었고 그녀의 이름이 인쇄된 출장 패스가 손에 들려 있었다. 이정순 공식 통역사. 라벨 아래 영어와 일본어가 병기된 패스는 그녀에게 삶의 두 번째 증명서처럼 느껴졌다. 리처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비되셨죠? 선생님?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긴장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거라 그런지 심장이 자꾸 빨라져요. 리처드는 잠시 정순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애틋함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참아내셨기에 이제는 당당히 보여주셔야죠.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은 그녀에게 커다란 위로였다. 정수는 작게 웃었다.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지속가능 투자 포럼. 전 세계 30여 개국의 대표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였다. 정의는 리처드와 함께 회의장에 입장했다. 서류를 확인하던 일본 직원이 그녀의 패스를 보고 놀란 듯 말했다. 이분이 통역사신가요? 한국 분이신데 일본어도 가능하세요? 정수는 웃으며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대답했다. 네, 오래전에 조금 배웠습니다.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쓰고이 대단하십니다. 정의는 천천히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와 동시에 리처드의 소개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로엘 인터내셔널의 CEO 리처드 페리님과 공식 통역사 이정순 선생님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십 개국의 눈이 일제히 정순에게 쏠렸다. 정순은 무대에 오르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그날의 통역은 완벽했다. 리처드의 말은 그녀를 통해 한치의 왜곡 없이 전달됐고 그녀의 통역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이해와 맥락을 담은 전달이었다. 포럼이 끝난 후 몇몇 외국인 관계자들이 직접 정순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통역은 너무도 인상 깊었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감정까지 전달됐어요. 정순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메시지를 세상에 의미 있게 풀어내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목소리로 서는 사람이었다. 출장이 끝난 밤, 호텔 바에서 리처드와 단둘이 와인을 마시게 된 정의는 조심스레 물었다. 리처드, 왜 그날 그렇게 갑작스럽게 제게 제안을 하셨어요? 이름도 얼굴도 거의 기억 못하셨던 것 같은데. 리처드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무대 위에서 당신의 얼굴을 봤을 땐 단지 익숙하다고만 느꼈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순간 기억이 터졌어요.
방 안에서 들리던 조용한 자장가처럼요. 정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 후 제 가슴에서 뭔가 무너졌어요. 그날 이후 잊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당신의 미소, 당신의 손길, 그리고 그 밤의 공포, 모두 다요.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리처드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시 찾은 사람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자고요. 그의 눈빛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무엇인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호텔 방 침대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꺼내 들었다. 그 속엔 젊은 시절 통역사 시험을 준비하며 적어두었던 단어들과 문장들이 조용히 적혀 있었다. 나의 목소리는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타인의 세상을 잇는 다리이자 내 삶의 존재 이유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한 줄 적었다. 나는 다시 나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랜 시간, 한 이름은 속으로만 불렸다. 입 밖으로 낼 수 없던, 누군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던 이름. 그러나 그날 세상은 마침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존중으로, 감동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서울 포시즌즈 호텔 대형 국제 파트너십 컨퍼런스. 정순이 공식 통역사로 소개되는 순간 객석에서는 자연스러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과 방송국 카메라,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참석한 이 자리에서 그녀는 더 이상 무대 뒤편의 사람이 아니었다. 리처드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 마이크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오늘 본격적인 연설에 앞서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은인이자 지금 이 자리를 가능하게 만든 분입니다. 그의 시선이 정희에게 향했다.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모였다. 리처드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정순 선생님은 어린 시절의 저를 지켜준 분입니다. 어두운 밤, 무장한 강도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던져 제 생명을 구하셨죠. 그 말이 끝나자 객석은 일순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일제히 타자를 멈췄고 관계자들은 고개를 들었다. 그 이후 그분은 긴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삶이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정수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리처드는 잠시 숨을 고르곤 말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이정순이라는 이름입니다. 마이크에서 울려 퍼진 그녀의 이름은 잔잔하게 행사장을 채웠다. 그토록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았던 이름, 단지 청소부, 아주머니, 이모, 혹은 거기요로만 불리던 그녀. 그 이름이 이제는 존경과 환대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떨리는 발걸음이었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걷고 있었다. 무대 위에 선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다. 사실 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이 순간에, 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어릴 적 사전을 베개 삼아 자던 아이였습니다. 대학 대신 사전이 꿈이었고 교실 대신 공항이 희망이었죠. 객석 곳곳에서 눈을 훔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난, 병, 가족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제 꿈을 벗겨갔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나도 없었을 겁니다. 무대 뒤에서 리처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 이름은 이정순입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이름,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객석 전체가 일제히 박수로 뒤덮였다. 우레 같은 박수, 그리고 일어나는 사람들. 그 누구도 그녀의 출신이나 배경을 묻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한 사람의 삶과 그 용기에 감동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리처드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완벽했어요. 이제 선생님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야.
나도 나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더군요. 리처드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앞으로 어디든 함께 갑시다. 그 말은 마치 아주 오래전 그녀가 건넸던 말의 답 같았다. 괜찮아. 널 절대 다치게 두지 않아. 이제. 그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문장이 되어 있었다. 정수는 그날 이후 국제무대의 통역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카메라 앞에 서는 일도 익숙해졌고 해외 출장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이름도 점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하루의 시작을 책상 앞에서 열었다. 손때 묻은 사전을 넘기며 조용히 중얼이는 그녀의 한마디. 나는 지금 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